네, 우리 아이 교육에 대한 영리한 질문 엄마 기자가 묻고 전문가가 답하는 엄마 큐. 저는 질문하는 기자 김소영입니다. 오늘은 또 저희가 심층적인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1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바로 우리 아이들의 또 약속이기도 한데요. 그 스마트폰에서 이런 카톡을 봤을 때 이건 우리 아이의 이성교제의 징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게 참 재밌고 흥미진진한 부분이지만 고민이 많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엄마큐에서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 옆을 든든히 지켜주시는 두 분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또 초등학교 아이들의 이성교제라는 질문을 갖고 나왔는데요. 요즘 초등학교 때 이성교제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 초등학교 1학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보면 이런 커플들의 징후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스마트폰 케이스에 커플 스티커를 이렇게 넣어놓는 게 유행이에요. 아하, 그래서 커플 스티커. 이게 서로의 특별함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네. 요즘 아이들 정말 알콩달콩 하더라고요. 같이 공방에 가서 커플링을 만들어서 서로 커플링을 낀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남학생은 자기 점퍼를 벗어서 여학생한테 이렇게 덮어주고, 그다음에 여학생은 나도 안 받아본 걸. 머리끈을 빼서 남자의 손목에 걸쳐줘서 우리는 특별한 사이다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알리고 있어요. 표시를 내는군요. 네. 아예 표현을 내는군요. 그렇다면 예. 그렇게 표시를 하기 때문에 공커. 음, 저희 이 용어 처음 들어봤네요. 공식 커플.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이성교제, 이성친구 사귀는 거를 숨기는 것 같지 않은데 어째 좀 그렇게 표현하는 건 좀 더 드러내고 싶다 이런 건가요? 그 과거에 우리 이성교제 하면 네. 몰래 숨겨야 되고 좀 더 진지하고 뭐 그런 관계였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SNS가 이게 일상의 소통 도구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공유하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친구 관계가 가볍고 일상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아이들은 놀이나 약간 호감의 표시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SNS 때문에 오히려 더 네. 이걸 부모가 알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인스타 DM으로만 소통하거나 아니면은 카톡으로 소통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내놓고 학교에서 표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드러내지 않는 경우는 부모가 알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기본 마인드가 부모님들 다 불안해요. 네. 이게 너무 근데 이렇게 좀 불안합니다. 한창 어려 보이고 내가 모르는 어떤 특별한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근데 저는 요즘에 그 모쏠이라고 하잖아요. 모쏠 네. 세대다. 네. 연애 세포가 없어서 혹은 친구 맺기나 이성 교제를 두려워하는 세대들이 생기고 있는데 저는 거꾸로 이 청소년 시기에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수적인 부분,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이성교제 측면에서는.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한테 이성교제는 그 좋아하는 감정, 사랑, 뭐 애정이라기보다 따라하기인 것 같아요. 친구들이 모쏠이 안 되기 위해서 친구들이 사귄다고 하면 나도 해봐야지. 근데 그때의 친구 무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얘가 뭘 따라하는지, 그 따라하는 게 정말 스킨십까지 있는 관계면 그걸 따라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따라하기가 그냥 사귄다. 라는 것에 머문다면 그냥 오늘부터 1일이야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싶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게 네. 내 여자친구야, 내 남자친구야 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초등학생들은 그 의미가 뭔가 저희가 깊게 생각하는 그런 것까지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학년은. 네네. 그죠? 저도요. 그래서 그게 되게 그냥 친구 관계인데 아까 저희가 전 회차에서 말씀드린 단짝 같은 개념으로 그게 그냥 남성이고 여성의 성의 차이인 거지 성별의 차이인 거지 딱히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네. 사실은 이게 학생 아이들에게 사귄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거든요. 그 아까 저희 네. 방종임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모방을 하는데 근데 디지털 영향이 크다 보니 너무 이렇게 자극적으로 혹은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게 아마 우려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 보면 관계가 되게 가볍고 그리고 서로 이게 미마라고 해서 약간 즐기는 문화가 있어요. 미마요. 친구를 통해서 특히 연애를 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발달 과정의 하나의 과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속마음을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부러워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게 본인이 그만큼 인기도 있고 뭔가 이렇게
친구들한테 좀 이렇게 나 이렇게 잘할 수 있어 이런 걸 좀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거 위험한, 네. 자칫 위험한 발상이기도 하네요. 그러면 이 아이들 주로 어디서 만나서 놀나요? 저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데이트라는 표현을 그렇게 또 하고 싶지 않은데 네. 어디서 노는 걸까요, 이 친구들? 제가 학창 시절 저는 다 남녀공학을 나왔거든요. 저는 안타깝게도 이성 친구가 없었지만 다른 친구들 사귀는 친구들 보면 오픈된 공간들에서 만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패스트푸드점, 학교 운동장, 어디 뭐 분식집 숨을 공간이 없었으니까요. 없었으니까요. 정말 그리고 숨을 수가 친구들도 없었죠. 보는 네. 친구들이 한 반의 친구들이 워낙 많으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만난다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저는 물론 제가 못 본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한 반에 만나는 친구도 너무 작고 그리고 학교 끝난 다음에 이 친구가 뭐 하는지를 다 숨겨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만나기가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코인 위험한 노래방, 거죠. 예, 편의점. 예를 들면 그런 학원에서도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학원 끝나고 이 친구들이 어디서 만나는지. 그리고 아까 이제 커플 샷, 커플 사진을 많이 찍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생 네컷이라고 밀폐되어 있죠. 그 굉장히 안에서 뭔 일이 있을지 뭔 어떻게 일 알아? 알 수 없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서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사실 저는 굉장히 많아서 밀폐된 공간에 가지 않도록 평소에 얘기해주는 부분이 만약에 사귀는 친구가 있다면 이런 부분은 관심을 좀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듣자마자 밀폐된 공간이 확 떠오르는 게 많네요. 많죠. 네, 아이들이 그-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사실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가야 되는 부모님과 내 여자친구와 내 인생 내 아들과 것은 함께 꼭 부모님과 함께 이런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찰칵 소리 날 때마다 열어봐요. 다 찍었니? 근데 이게 이제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 어릴 때는 그러니까 네. 저학년일 때는 사실은 뭐 그냥 저냥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겠는데 이제 2차 성징이 시작되는 이제 고학년에 갈수록 사실은 이 스킨십 때문에 부모들이 걱정하는 게 가장 큰 게 이제 이게 아닐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성 친구가 막 6학년인데 막 생겼다, 5학년인데 생겼다 이러면 막 온갖 생각이 다 들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럼요. 어떻게 두고 봐야 하냐, 지켜야 돼. 일일이 따라다닐 수도 없고. 네. 그런데 이 사실은 니네 남자친구가 있니? 뭐 어디까지 갔니? 뭐 이럴 순 네, 없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신경을 좀 써야 될까요? 이 부분. 스킨십에 있어서는 기본값이 긍정이 아니라 안 돼, 부정. 그리고 내가 기다려, 나는 싫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선은 자녀들한테 스킨십에 있어서 서로의 그 인식차가 커요. 요즘 아이들은 되게 조금 이렇게 성적으로 많이 그런 걸 노출한 아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거나 요즘 TV 드라마 얼마나 자극적이에요. 네. 그런 거 보고선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선은 아이들한테 우선은 스킨십은 기본값이 멈춰. 그리고 기다려. 그쵸. 스탑. 학교 폭력 스탑처럼. 그 다음에 동의를 해야 된다. 양쪽이. 그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책임질 수 있냐. 책임의 네, 문제다. 책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예, 저는 이 부분에서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요즘에 또 자녀의 이성교제에 대해서 쿨한 부모님들도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예쁘게 사겨라. 초등학교 그렇죠. 저학년 때 이후부터는 일일이 따라다닐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서 놓치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예쁘게 그렇죠. 사겨라는 방송에서 보나 어른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칫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오해의 여지가 있을 오해의 수 있네요. 소지가 있죠. 뭐 이 방송에서 보면은 뭐 키스하거나 이런 부분도 나오잖아요. 이게 얘네들한테 예쁘게 사겨라의 기준일 수도 있거든요. 누구도 한 번이라도 예쁘게 사겨라의 기준을 얘기하지 안 않은데 왔어요. 맞아요. 예쁘게 사겨라라고만 얘기하면 아이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수적으로 생각하셨으면 내 좋겠어요. 기준으로서는 이게 예쁜 걸 수 예쁜 있으니까. 것이다. 네. 내가 이 아이에게 네, 웹툰에서 나의, 그렇죠. 본 모습들. 감정을 표현하는 게 예쁜 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상대방이 안 싫어하면 예쁜 거죠. 근데 부모가 봤을 때는 네. 그러면 안 되죠.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네. 혹시나 스킨십을 할 때 장면을 동의 없이 또 갖고 있다거나 이게 사실은 학생들한테 문제가 요즘은 그 되고 있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근데 감정이 솔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감정은 수시로 바뀝니다. 하지만 사진은 영원히 남잖아요. 그래서 저는 3가지를 금지를 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더라도 얼굴은
최소화. 아까 뭐 스킨십 같은 거 특히 그런 거를 좀 남기는 거는 안 된다. 차라리 뒷모습이나 뭐 손이라든가 최소화하는 게 좋겠고, 그다음 두 번째 공유가 안 된다. 이 공유라는 거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함부로 나 역시도 내가 퍼뜨리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범죄다.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온라인에 유포된 사진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좀 갖고 신중하게, 너네가 언제 봐도 부끄럽지 않은 사진만 남겨라. 네. 그 당시에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너무 내세우고 싶으니까 네, 나 그럴 수 얘랑 있을 것 사귄다. 특히 뭐 얘가 뭐 인기가 많은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면 너무 오픈하고 싶죠. 오픈했다가 사실은 그러고 헤어지고 쿨하게 그냥 싹 삭제하면 좋은데, 그걸 계속 갖고 있다가 얘가 다른 사람을 사귈 때 나 얘 사귀었는데, 맞아요. 얘랑 손잡았는데,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유포를 할 때 그게 범죄라는 인식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 폭력 사안 중에 이제 사이버 폭력의 상당수가 네. 이런 이성 교제 과정에서 이제 2차 가해 네. 혹은 헤어지고 나서 보복성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복성. 생기기 때문에 교육을 해야 돼요. 이런 맞아요. 것들은. 저는 이 부분에서는 네, 교육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네.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더 나아가면 딥페이크 문제도 생기잖아요. 네. 딥페이크에서 범죄에 연루된 친구들을 만나보면 이게 문제가 있었다는 걸 모르더라고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인 것을 우리 다 같이 느끼는 그런 교육이 좀 펼쳐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전에 상대방이 싫으면 싫은 거야라고 반드시 인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상대방이 그 당시에는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 싫을 수도 있어. 그래서 에티켓을 지키는 이런 노력은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자친구, 이성 친구가 있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우리 편집장님이 생각하시는 스킨십 뭐 허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준? 어떤 게 좀 좋을까요? 성인이 되기 전에? 성인이 되기 전에 저는 스킨십은 안 된다 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아시죠? 손잡으면 더 안고 싶고, 싶죠. 안고 싶으면 뽀뽀하고 싶죠. 계속 나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는 이 노력이 한도 끝도 없을 손도 수 잡으면 안 있거든요. 되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네. 우리 또 교감 이게 선생님께서 참 어려워요. 손잡고 다니던 학교에서 현장에서는 네, 현실과 이상의 간극인데, 저도 부모 입장 그리고 교사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 천천히 충분히 사려 깊게 생각하고 하면 좋겠는데 이미 아이들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지나가는데 저 벤치에서 고등학생들이 뭔가 이렇게 진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등학생이에요? 교복을 입고?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하세요, 교장 선생님? 우선 지나가야죠. 저는 존중을 합니다. 지나가야죠. 존중을 하고, 고학년에서는 손잡기 정도?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중학교는 약간의 이제 신체 접촉들이 있는데,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져라. 그리고 상대방의 그런 기준, 선을 넘지 말아라. 항상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고 하는데 근데 우선 어떻게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게 스킨십의 단계가 애정의 수준은 아니다. 우리가 스킨십을 많이 하고 깊이 한다고 해서 그게 애정이 깊은 건 아니다, 별개다라는 거를 좀 아이들한테 좀 얘기를 꼭 해줘야 된다. 못하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잘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그래서 스킨십. 그 스킨십을 잘하는 거 어떻게 가르쳐줘야 무조건 되지? 막는다고 하면 더 안 보이는 곳에서 은밀하게 더 진하게 가거든요. 차라리 요즘에 학교에서도 성교육하고 가정에서도 성교육하잖아요. 그거는 부모가 혹은 학교에서도 적절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어릴 때 이성 교제가 중요한데 사실은 다른 성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사귀다가 헤어지고 뭐 스킨십의 문제도 있지만, 내가 그냥 일방적인 통보. 난 이제 너가 싫어져서 난 너 안 만날래. 뭐 너 울고불고 난리쳐도 소용없어. 라는 이런 감정적인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배려라는 부분을 좀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쓰는 게 좋을까요? 이별은 언제나 감정이 남는 시간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상대도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 이 부분을 알려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너의 감정도 너무 중요하지만 상대도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단절하거나 무시하면 안 돼.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 그래서 한 번 투. 엄마도 이런 일 때문에 속상했었어. 무시하니까. 엄마의 엄마의 감정. 첫사랑 얘기. 첫사랑에게 무실당해서 첫사랑까지 또 지금도 나와요. 앙금이 남았단다. 감정을 소중히 하고 아름답게 이별을 해야지. 이렇게 해야 저는 되나요? 감정 문해력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화가 어떤 걸 소유하는 건 아니다. 관계를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를 시켜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감정을 잘 읽고 조절하는 능력이 이런 사회적 성공이나 행복에 아주 큰 척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내 감정도 잘 표현하고 상대방 감정도 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동의와 거절이라고 해서 내가 상대방의 모든 걸 거부하는 건 아니다. 거절이 나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거절이 나쁜 게 아니다. 그 당시에는 계속 이 생각만 나겠지만 우리 인생을 놓고 봤었을 때 나중에 보면 그 시간은 그 아이 때문에 힘들었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부분은 또 이별이라는 부분을 딛고 깨닫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끝내는 연습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살다 보면. 네, 그래서 어렵죠. 예, 물론 어렵지만 말로 정리하는 시간. 나는 이 관계를 여기서 끝내는 거야. 이런 부분으로 좀 기다려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끝내는 연습이 필요할 수도 있다, 아이들한테. 아, 그건 저희 어른들한테도 맞아요.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네. 이 끝냈을 때 남는 그 요즘 내가 이제 가져가는 그쵸. 거죠. 나이가 네. 들고 보니 약간 악감정만 남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뭐 그럴 만한 상황이었다. 네, 저희 많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제 학교 현장에서 보면 어쩌면 또 부모님들보다 집에 있는 우리 아이보다 밖에 나갔을 때 아이의 행동은 거의 빙산일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요즘 아이들 이성교제 보면서 또 가정에서 부모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들도 집에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는데 이런 아이도 있더라고요. 이제 이성 교제를 하는데 서로의 학습에 방해가 된다. 우선은 잠시 우리 학업에 더 집중하자 해서 약간 거리두기도 하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고등학생인데. 훌륭하네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생각이 없는 게 아니다. 자기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도 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좀 믿어달라. 그러니까 이런 이성교제하면 너무 불안해하고 통제하시려고 하는데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 우선 아이들을 믿어주고 우리 아이가 어떤 친구 관계나 이성 관계를 연습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성숙해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은 우리랑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였다는 게 꼭 저는 부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게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다 사귀고 원하는 대로 다 친구들이 다 홍해주고 인기가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살아보면 알게 되잖아요. 댓글도 나중에 무슨 댓글이 있으면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오히려 이번 기회를 또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워워하는 마인드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이제 이런 동영상, 사진 이렇게 그 아까 네컷 사진도 많이 인생 얘기가 네컷. 나왔는데 네. 그 인생 네컷을 찍고 했을 때 그 사진들을 그냥 생각 없이 전달하는 게 얼마나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지를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손쉽게 나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그 같이 찍힌 사진 속 아이한테는 큰 상처, 학교 폭력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약간 노출 사진이 있다거나 좀 진한 스킨십이 있었다. 그거는 성범죄로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사진에 초상권, 그 다음에 그게 만약에 성적인 사진이라고 한다고 하면 유포하거나 갖고만 있어도 이런 정보통신법이나 이 성폭력 대책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좀 명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갖고만 있어도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법까지 생각하면 아이들이 이게 너무 먼 얘기로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NS 계정은 안 돼. 계정 만들어서 사진 올리지 마. 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확 와닿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SNS는 또 사진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그죠? 그렇죠. 공유가 가능한 네네. 부분이니까 네. 이 부분은 또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명심해 주시고 부모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아이들에게 또 많이 알려주시는 게 좋은 교육의 방법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내 아이의 연애라고 할까요? 이게 가볍게 또 넘길 게 아니라 이렇게 짚어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은 물론 상대방의 감정을 또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저희처럼 훌륭한 어른들이 될 거라고 또 기대를 해봅니다. 예, 엄마 큐 또 시즌 1 여기까지였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은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좋고요. 저희가 방송을 하지 않더라도 많은 조언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